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차 탄핵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천과 단양의 시멘트 생산 공장들이 철도 파업으로 물류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철도 노조가 오늘 오후 파업을 철회키로 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대와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가 손을 잡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지역 6개 갤러리가 함께 뜻을 모아 충북 K아트 법인 아트페어를 개막했습니다. 이번 아트페어는 단순한 미술품 전시를 넘어 법인을 중심으로 한 매세나 운동의 시작점이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모두 3명입니다.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의원인데요. 이들 의원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고 상설특검안에도 반대 또는 기권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의원은 과연 2차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선택을 할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모두 3명,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 제천 단양의 엄태영 의원, 보은옥천 괴산 영동의 박덕흠 의원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지난주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해제안 표결에도 불참했고 내란범죄 혐의자 체포 요구안과 내란 상설특검안에도 반대 또는 기권했습니다. 상설특검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2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의원들에게 비난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원외지역위원장 3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동참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탄핵 표결에 즉각 찬성하십시오.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행태를 더 이상 비호하지 마십시오. 대학가에서도 대통령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충북대 비상시국 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의 탄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이종배, 엄태영, 박덕흠 의원이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역사적 선택을 할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과 단양에 있는 시멘트 생산 공장들은 철도 파업으로 그야말로 노심초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요가 많은 물류기지는 시멘트 비축량이 벌써 바닥을 보인 곳도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철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한시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단양군의 한 시멘트 생산 공장입니다. 비수기인 이달 하루 2만여 톤의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국의 저장소로 화물 열차를 대여섯 대 움직였지만 현재는 단 한 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된 철도 파업으로 화물철도 운행이 20%대까지 급감한 겁니다. 철도로 하루 4,500톤의 물량을 내보내야 하지만 지금은 1,000톤밖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업에 대비해 저장소마다 시멘트를 가득 비축해뒀지만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이미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생산 공장에서 필요한 곳까지 장거리를 이동해 가져다 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색 기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육성 물량으로도 하루에 계속 물량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육로 운송도 한계가 있습니다. 화물열차 한 대를 대체하려면 벌크트럭 40대가 필요한데 차량 수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줄지어 들어선 벌크트럭이 쉴 새 없이 시멘트를 실어 나르지만
일일 운송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예 안 갔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씩은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좀 늘어났죠. KTX와 여객열차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진 지도 일주일째. 오늘 오후 전국 철도 노조와 코레일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와 시민들은 철도 운송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5년 전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해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당시 바이러스 특성에 대한 정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공포감은 더 컸는데요. 결국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충북대가 야생동물의 보고인 탄자니아와 손을 잡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여러 종류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인수공통 전염병의 매개체인 야생동물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7월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의 장기나 기생충, 분변 등을 공유하고 연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 충북대학교 수의대가 탄자니아 연구진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아프리카 야생생명 자원을 활용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첨단 바이오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인재 양성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탄자니아 연구진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는 한편 우리 연구진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This collaboration is important because we will be able to address the issues of diseases, transmission dynamics between wildlife and human and make good result that will make living very much comfortable. 충청북도는 탄자니아 연구소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면 연구 역량 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 자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신약 개발 및 또 백신 연구를 구축하는 등 첨단 바이오 선도 기술 개발을 앞당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야생동물의 보고인 탄자니아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첫발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지역 6개 갤러리가 함께 뜻을 모은 충북 K아트 법인 아트페어가 막이 올랐습니다. 법인을 중심으로 한 아트페어는 처음인데요. 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작품을 구입한 기업 또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캔버스의 직지의 내용을 흙으로 표현한 신용일 작가의 작품입니다. 진흙으로 글씨를 쓰고 그 위에 돌가루와 염료를 뿌렸다 지우는 기법으로 비움과 지움을 통해 본성을 회귀하는 동양적 정신세계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충북 지역 6곳의 갤러리가 참여한 2024 충북 K아트 법인 아트페어 현장입니다. 보자기 작가로 유명한 김시연 작가 등 충북 출신 작가뿐 아니라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아트페어는 단순한 미술품 전시를 넘어 기업과 예술인들을 연결하는 이른바 메세네 운동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예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 법인들의 미술품 구입을 장려하고 법인과 지역 작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겁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들에 대한 응원도 될 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법인들은 미술품을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메세나 문화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은 최대 가격 1,000만 원 미만의 미술품을 구입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작가들에게는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기업의 목적과 작가들의 상생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기회이기도 하고요. 지역 예술인과 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충북 K아트 법인 아트페어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도의회는 42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해 7조 1,683억 원 규모의 충청북도 내년 예산안과 3조 8,120억 원의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충북 장애인 의료 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조례안 등 49개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의회 신청사 건립 현장에서 의사당 헌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헌정식은 도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신청사 의사당을 충북 도민에게 바친다는 상징적인 다짐의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953억 원이 들어간 신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7월 개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 지역 수련병원이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는데 297명 모집에 지원자가 12명뿐이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BC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모집 중단하라! 사라졌던 전공의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사실 전공의 처단이라고 했고 해결되지 않는 의료 문제, 결국에는 폭력이나 더 큰 탄압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잖아요. 이런 상황이라서 해결은 좀 요원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분위기는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모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 7곳이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297명 모집에 지원자가 고작 12명뿐입니다. 경북대병원은 86명 모집에 4명, 칠곡의 경우 23명 모집에 1명만 지원했습니다. 영남대병원은 1명, 대구 가톨릭대병원 3명,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지난 7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단 1명이 지원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성질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있는 대로 서류 끌어 나가야죠.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병원들이 다 힘드니까요. 이 때문에 필수 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의료 공백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 인턴과 레지던트 상급 연차 추가 모집이 예정돼 있지만 충분한 인력이 지원할지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사직 전공의들이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으로 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급 연차분들이 지원을 해서 더 모집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가 아마 더 돼봐야 될 것 같아요.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의료개혁은커녕 지역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 차원의 증액은 전무한 사태를 맞은 충청북도가 현안 사업에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인 AI 바이오 영재학교는 지방비를 우선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도시농부와 의료비 후불제,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사업 등에도 도비를 먼저 지출한 뒤 향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추경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는 추가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 통합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 충북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글로컬 대학 30 추진 과정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대학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두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와 세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화학적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시 주중동 옛 도로관리 사업소 부지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주성동과 주중동에 필요한 시설은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문화시설이라며
청주 밀레니엄 타운으로 옮겨 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반값 아파트 사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 수곡이동 LH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상가에 조성한 복합 커뮤니티 자활 사업 공간인 다행리 212로 주거복지 특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리 212로 주거복지 특구는 청주시와 LH 충북본부, SK 하이닉스 등 4개 기관의 협약에 따라 장기간 비어있는 상가 공실을 건강, 문화, 소통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과 일자리 창출 사업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행리 212로는 다 함께 행복한 이웃의 첫 글자와 세대수를 의미합니다. LG화학 청주공장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써달라며 성금 2,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금은 LG화학 기부금과 청주공장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오늘 기탁식에는 이범석 시장과 최종환 LG화학 주재임원, 이민성 충북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제2대 총괄 건축가로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 대표 김영각 건축사를 위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각 총괄 건축가는 앞으로 2년 동안 충북의 도시와 건축, 공간환경 디자인 관련 정책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도시 경관과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충북 청주FC가 2대 사령탑으로 권오규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청주 출신인 권오규 감독은 과거 청주FC를 지휘했었고 충북 청주의 창단과 함께 2시즌 동안 수석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최윤겸 초대 감독이 자진 사퇴하면서 권 코치가 감독 대행직을 맡았고 다음 시즌을 앞두고 2대 감독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쯤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27톤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탱크로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추돌하면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벙커CU가 유출돼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야산과 고물상 등에 옮겨부터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A씨가 2도 화상을 입었고 탱크로리 운전자 40대 B씨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